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대법원 판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매달이나 분기별로 따박따박 나오는 정기상여금 받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려 11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아주 중요한 논쟁이 드디어 끝났거든요. 바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이야기인데요.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 월급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인 통상임금이라는 것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용어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통상임금은 여러분의 야근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 같은 각종 추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 금액, 즉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여러분이 받는 추가 수당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통상임금에 뭐가 포함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걸 두고 지난 11년 동안 왜 그렇게 싸웠던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바로 고정성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모든 건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고정성이라는 걸 처음 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고정성 때문에 2024년까지 자그마치 11년 동안 수많은 소송과 다툼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스스로 만들었던 이 고정성 요건을 스스로 폐지하게 됩니다. 그럼 대체 고정성이 뭐였길래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어떤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지급이 확정된 돈이라는 뜻이었어요. 사실 대법원의 원래 의도는 좋았죠. 실적에 따라 막 금액이 바뀌는 성과급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서 계산이 복잡해지는 걸 막으려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조건이라는 단어에서 아주 교묘한 법의 허점, 즉 루폴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많은 회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준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조건 하나 때문에 꼬박꼬박 나오던 정기상여금이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니게 돼버렸고 결국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쏙 빠지게 된 거죠. 하지만 2024년 판결로 이 기가 막혔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뒤바꾼 2024년의 그 역사적인 판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년 묵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고정성 요건의 폐지. 대법원은 더 이상 이 고정성이라는 잣대로 통상임금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대법원이 보니까 지난 11년간 이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오히려 너무 많은 혼란을 만들고 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해진 일에 대한 대가인가? 둘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그리고 셋째,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가? 이제 이 세 가지만 맞으면 통상임금인 겁니다. 더 이상 복잡한 고정성이라는 잣대는 필요 없어진 거죠. 자, 그럼 이 법적인 변화가 우리 현실에, 우리 월급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이제 그동안 말 많았던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해야 준다 같은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개인 실적에 따라서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해준다는 금액이 있다면 그 최소 보장액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큰 변화, 앞으로 기업과 우리 같은 근로자들에게는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당장 회사 전체의 임금 체계를 싹 다 뜯어봐야 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건 곧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당연히 취업 규칙이나 노사 합의 내용도 고쳐야 하고요. 자, 우리 근로자분들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판결은 과거에 못 받은 돈을 돌려받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즉,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이 새로운 기준은 판결이 나온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한 초과 근무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초과 근무 수당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과거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미래의 임금 계산 방식을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대법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비용 구조를 다시 짜야 하고 근로자들은 앞으로 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될지 잘 지켜봐야겠죠. 11년간의 기나긴 혼란을 끝낸 이번 판결. 어쩌면 이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